액션. 대표님, 저희 설비편 영상 찍으려고 하는데요. 인사 먼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국목수입니다. 설비는 설비 기술자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설비를 알아야 할까요? 첫째로 고객 상담부터 어려움이 있겠죠. 주거 인테리어든 상업 인테리어든 1순위로 고객이 물어보는 것이 수도를 신설할 수 있느냐, 배수를 옮길 수 있느냐 하는 설비 관련 질문이기 때문에 수도 설비에 대해서 디자이너가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으면 신뢰를 잃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디자이너가 설비를 모르면 공사의 첫 단계인 기획조차 막히게 되고, 다시 말하면 도면은커녕 공사 착공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주거 공간을 먼저 보면 수도가 필요한 곳이 주방과 욕실이겠죠. 아파트 공사하면서 변기나 세면대 같은 기구만 단순 교체할 건데 설비가 뭐가 중요하겠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욕실을 공사하고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변기가 너무 이렇게 벽에 붙어서 사용감이 불편하다든지, 변기에 욕실문이 걸려서 안 열린다든지, 샤워실 바닥 배수구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기가 나쁜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설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자인을 망치는 일이 꼭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실 공사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설비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면대 배수를 바닥 배수에서 벽 배수로 바꿔주고, 샤워 그리고 바닥 배수 유가도 보기 좋은 위치로 옮겨주기만 해도 욕실 디자인이 훨씬 쾌적해지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이 설비를 미리 생각해두고 치수와 함께 도면화해서 공사를 진행하면 좋습니다. 주방 공사를 보면 주방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싱크대 위치가 옮겨질 경우가 있겠죠. 싱크대 이동 시 싱크대 안에 있는 분배기도 옮겨야 하고, 싱크대를 아일랜드 형태로 원하는 소비자 니즈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도와 배수는 원하는 곳으로 어디든 이동시킬 수 있지만 이동 거리가 멀어질수록 설비 공사가 험난해질 수 있고, 그만큼 공사 비용도 상승하기 때문에 예산도 잘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비 공사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해야 돼서 설비 시공자와 소통하면서 도면 작업할 수도 있는데, 자문을 구하는 것도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마저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설비는 시공자의 몫으로 두지 마시고 설비 시공자만큼 시공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게 디자이너의 숙명일 수 있습니다. 상업 매장 공사 시에도 설비 시공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를 해서 디자인을 망치는 경우가 많죠. 배관이 노출되는 경우도 많고, 노출된 배관을 가리기 위해 불필요한 하단에 턱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으실 거예요. 특히 카페나 식당 같은 요식업 매장 설계할 때 조리 공간의 위치는 비즈니스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주방 위치가 잘못돼서 매장 운영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매출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리고 옮기지 말아야 할 배관을 잘못 공사해서 다른 매장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큰 누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디자이너가 설비를 잘 알고 수도관이 지나가는 것까지 고려해서 수도관을 어떻게 어디로 매립할 것인지까지 염두에 두시고 디자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설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생각해보면 인테리어 공사에서 천장이 무너진다든지 전기 공사가 잘못돼서 불이 난다든지 이런 일은 이제 거의 없어요. 시공에서 중대한 사고가 일어날 일은 돈 문제 빼면 설비 누수밖에 없거든요. 잘못된 설비 공사로 누수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설비업자가 하자만 하면 알아서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업자에게 편하게 맡기고 하자 책임까지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설비 공사가 끝나면 설비업자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작업이 끝났습니다. 작업 확인해주세요. 물이 새는지 확인해주세요. 이 말은 앞으로 물이 새면 내 탓이 아니다. 분명 시공 후 확인시켜드리지 않았냐. 누가 배관에 손댄 것 같다. 사용자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장치를 마련해 둡니다. 기술자가 무책임하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고요. 나름의 생존 법칙일 수 있겠지만 설비가 기본적으로 변수가 많습니다. 사실 설비는 어려운 시공은 아닌데 원리도 간단해서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리 꼼꼼하게 시공해도 작은 실수가 생길 수 있고, 다른 시공과는 달리 이 설비는 작은 누수라도 큰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생기지 않도록 이 설계 단계부터 시공이 끝난 후에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설비 기술자에게 일을 맡기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거나 제대로 잘 시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려면 시공자만큼 잘 알아야 가능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설비 시공 후 촬영 같은 건 꼭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설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기술자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은 확실히 선을 긋고 일을 마무리합니다. 인테리어 현장에 누수가 터지면 설비업체가 꼭 배상해주고 처리해주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공사의 책임은 언제나 감리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설비는 작업자의 몫으로 두고 설비에 눈길조차 주고 있지 않다가 누수 사고 발생해서 우리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나 이웃 매장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도망자 실세가 될 수 있습니다. 설비를 모르고 인테리어를 하시면 물이 새는 악몽에 시달리게 될 일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그럼 설비공사의 변수, 누수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누수의 가장 큰 원인은 시공자의 탓보다 시공과 상관없이 잘못된 부속의 선택 또는 부속 자체 하자가 비교적 많아요. 설비 부속의 종류도 너무 많고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시공자도 부속을 혼동하고 알맞지 않는 부속이 설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매하는 철물점 사장님도 잘못 안내하고 판매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설비 배관의 시공 후 바닥이나 벽 뒤로 묻혀버리잖아요. 묻혀버린 뒤에는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죠. 이 부속 하자는 시공 직후에는 감지가 안 되다가 한두 달 있다 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밤 시간이 되면 배관의 압력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낮에 공사했던 수도가 밤에 터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설비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은 설비 부속에 대해서 잘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설비 부속을 좀 알아가는 노력도 해주시고 설계 단계에서 올바른 부속도 지정해주면 가장 좋겠죠. 그동안 설비 부속들이 제품 하자가 은근히 많았는데 요 몇 년 사이에 이런 아쉬운 부분이 개선돼서 나온 부속들이 좀 있어요. 기존 설비 시공자들도 놓치고 있는 부속들이 많으니 예전 신축 부속만 쓰지 마시고 GP 부속, RJ 부속, 이지 조인트, 하이디아 조인트 이런 새 부속 종류들도 좀 알아보시고 PVC 배관은 DRF 부속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업 매장 공사 시 배수 배관의 소재구하고 통기 밸브 설치하는 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스 트랩이나 배수 트렌치 설치 관련해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수가 주로 이음새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음새 없도록 설계하는 요령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상공간 공사할 때 대표적으로 이중배관 시공 방법 알고 계시면 좋고, 보일러 분배기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수도 분배기에 대해서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비는 시공자를 믿기보다는 내가 직접 고른 부속을 믿으셔야 합니다.